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탄핵 정국의 혼란 속에서 통과된 정부 예산안에 여수 세계박람회 선투자금 3,600억 원을 내년 말까지 상환하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박람회장의 일부를 떼어내 매각할 경우 사후 활용이 어렵게 되고 돈을 빌려 갚을 경우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부실 기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송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일 673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안에는 여수엑스포 선투자금 3,600억 원을 되돌려받아 예산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위해 선투자금 회수 방침을 철회하라는 지역의 지속적인 요구는 탄핵 정국 속에 외면받았습니다. 당장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큰 재정적 압박을 받게 됐습니다. 채권을 발행해 갚을 경우 매년 160억 원의 이자를 상환해야 해 올해 2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부지 매각도 검토 중이지만 팔 수 있는 부지의 감정평가액은 1,190억 원에 그칩니다. 건설 경기 악화로 매수자가 나올지도 미지수인데 팔리더라도 난개발로 인한 박람회장 사후 활용에도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발행은 내년도에 확정이 되면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자 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부지 매각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탄핵 정국의 혼란 속에서 통과된 정부 예산안으로 여수 세계박람회장 선투자금 환수가 결정돼 버린 상황. 추경에서 선투자금 환수를 재투자로 바꾸는 방안이 사실상 유일한 해결책인 만큼 지역 정치권의 역량 결집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가 조성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는데요. 직원 절반은 서울에 있거나 핵심 사업은 모두 서울에서 진행하면서 무늬만 지방 이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문화예술 인력 육성과 창작, 보급 등을 지원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력개발원, 예술기록원, 예술극장 등 본사를 제외한 핵심 기능은 모두 수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체 임직원 중 절반 가까이는 여전히 서울에 상주하고 본사 인력도 매일 30-40명씩 서울로 향합니다. 또 다른 문체부 산하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서울 강남구, 마포구 등 서울 7곳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사무실 임차비만 매년 99억 원에 달합니다. 문체부 산하기관만 무늬만 지방 이전을 한 건 아닙니다. 과기부 산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인터넷진흥원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본원에서 단 한 차례도 사업평가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혁신도시법 취지가 무색하게 본사 건물만 옮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구가 늘어나고 또 거기에 이제 기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지역의 어떤 소멸 이런 데도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될 수가 있겠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혁신도시가 조성된 지 올해로 10년.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으려는 혁신도시법 취지에 맞게 기능과 인력 등 1차 공공기관들의 완전한 이전이 필요해 보입니다. KBC 고울입니다. 광주 한 고등학교의 통학로에 대형 컨테이너 박스가 한 달째 방치되면서 학생들의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소유한 업체가 해당 부지를 되돌려받기 위해 가져다 놓은 건데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조경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 통학로 한복판에 커다란 컨테이너 박스가 놓여 있습니다. 통학로에 포함된 땅의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유업체가 지난달 16일 가져다 놓은 겁니다. 비탈길을 걸어서 등하교하는 학생들은 안전사고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교에 과연 있을 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고 혹시나 넘어질까 약간 그런 걱정도 있고. 이 컨테이너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보이지 않게 되면서 등하굣길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통학로에 포함된 사유지는 지난 2016년 한 부동산 개발업체가 매입했고 3년 후 토지 반환 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이 통학로라는 이유로 5년 넘게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측은 2013년 도입된 임시이사회 체제로 인해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이사회를 정상화한 후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임시이사회에서는 불가능하고 재정기여자 모집으로 가서 그 방법으로 풀어가면 그런 방법을 원한다. 하지만 70억 원의 채무를 갚아줄 재정기여자가 나타날지 알 수 없어 이사회가 정상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여지고 구조물을 철거하는 데 좀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교법인과 개발업체의 토지 분쟁이 이어지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20여 년을 끌어온 목포 임성지구 개발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LH가 목포시로부터 사업 시행권을 넘겨받은 지 7년 만에 도시개발 투자를 결정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확정된 목포 임성지구. 200만 제곱미터의 넓이로 한때 부동산 투기 바람이 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개발행위 제한 구역으로 묶이면서 지금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2018년 이곳의 개발 사업 시행을 맡은 LH가 2035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에 첫 삽을 뜰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6천억 원으로 토지 소유자가 공사비의 절반 정도를 부담하는 환지 보상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내년도는 이제 지정물 보상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상반기에 지정물 보상 계획 공고를 먼저 내고 감정평가 이후에 이제 보상금 지급은 될 예정이고요. 그 후년도부터는 이제 실제 환지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본인들이 받을 환지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성지구의 수용 가능 인구는 대략 2만 명. 임성지구에 거주하는 150여 세대와 토지 소유자들은 진행 과정의 투명성을 전제로 개발 사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환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50% 정도의 땅을 내놓고 공사하는 거기 때문에 뭐든지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이주나 보상 절차가 순조롭게. 호남 KTX의 종착역이 목포역으로 확정되면서 도시개발 사업에서 멀어졌던 임성지구. 앞으로 10년 후면 목포시 전체 인구의 10%가량이 이곳에서 거주하게 될 전망입니다. 목포의 인구 유출을 막고 서남권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광주와 전남은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권의 아침 기온을 보이겠고 강한 바람이 불면서 더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광주 영하 2도, 담양 영하 4도 등 영하 5도에서 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주와 목포 8도, 여수 9도, 광양 10도 등 7도에서 10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 풍속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이 최근 잇따른 지방의회 의원들의 비위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소속 지방의원들의 욕설, 성희롱, 유흥주점 방문 등 잇따른 논란에 대해 광주 시민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 서구의원 2명과 시의원 1명은 최근 비상계엄 시국 속에서 동료 공무원 등에게 폭언과 성희롱을 하고 유흥주점에 방문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광주 전남 관악경찰서 중 지난해 살인, 강도, 절도, 폭력 등 4대 강력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광주 광산경찰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와 전남에서 발생한 4대 강력범죄 27,145건 중 3,418건이 광산경찰서에서 발생해 가장 많았습니다. 살인사건은 북부경찰서가 10건으로 광주 전남을 통틀어 최다를 기록했고 전국에서도 6번째로 많았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화순군 2학면, 묵곡 1리, 김금심 2장 등 주민들이 6만 원, 오류 1리, 민병군 2장 등 주민들이 7만 원, 품평 1리, 정찬섭 2장 등 주민들이 10만 원,
연화리 양회수 이장 등 주민들이 10만 원, 묵곡 1위 정원교 이장 등 주민들이 5만 1,000원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성금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주 남구청이 빠르면 내년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 위탁, 직영 등 형태로 나눠 관리되고 있는 공공시설물 운영을 효율,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남구는 공단 업무로 체육시설, 환경시설, 교통시설 등 5개 분야 8개 사업으로 분류했고 종량제 봉투 판매와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 등 수익 사업에도 나설 예정입니다.